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자녀 한 명 있는 주부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경북 한 지역의 종갓집에 사시는데 한옥방이 몇 칸씩 줄줄이 있는 그런 넓은 집에 두 분만 사십니다. 가끔 TV에 나오는 기품이 있어 보이고 오래된 고택이 맞지만 그러나 실상은 여든이 넘은 친정 부모님이 관리하시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넓은 집과 정원 때문에 전 갈수록 고민이 많아지고 있네요. 사실 주위에서는 친정집을 그냥 두지 말고 홈스테이 쪽으로 용도 변경해서 관광객들에게 방을 렌트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 만약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집 공사도 새로 해야 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홍보도 하고 예약도 받아야 합니다. 또 잘 된다 해도 누군가는 친정 부모님 댁에 상주하면서 고객 관리와 그 뒤지닥거리까지 해야 하는데 전 생각만 해도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저에게는 어렸을 때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잘못되는 바람에 어쩌다 제가 외동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젊어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꼭 아들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나이가 들고 친정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는 걸 보니 안타까운 생각뿐인데 지금 만약 오빠가 살아있기만이라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때가 참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제가 외동임에도 불구하고 늙으신 친정 부모님께 지금 신경을 전혀 못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핑계를 좀 대자면 전 10년 전 아이를 낳고 산후풍을 몇 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항상 비실비실해서 그 누군가를 챙긴다는 건 이젠 저에게 불가항력이 되어버려 애만 태울 뿐 아무것도 못하고 살고 있네요. 글을 쓰게 된 일의 발단은 저희 시댁 부모님들 때문인데 시어머니 꿈이 시골에 전원주택을 직접 짓고 거기서 텃밭을 가꾸시면서 시아버님이랑 오순도순 사시는 게 노년의 마지막 꿈이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그 꿈을 더 늦기 전에 이루시겠다며 사시던 아파트도 파시고 땅도 직접 매입하셔서는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하셨네요. 그리고 집이 완성되는 3개월 동안의 거주지는 근처 시이모님 댁에 들어가서 사신다고 하시기에 저희는 그런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걸걸하시고 장군감이신 시어머니 성격을 제가 감내할 자신이 없었고 또 시아버지 입맛이 워낙 까다로워 제가 그 입맛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차마 저희 집에 오시라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가면서 시부모님들은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셔서 자고 가셨고 오셔서는 늘 새 집 이야기만 하셔서 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집 지은 지 2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전화 와서는 더 이상은 답답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다며 하소연을 하시는데 글쎄 저희 시댁 부모님들이 지금 제 친정 부모님 댁에 와서 3주째 머무르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돈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려운 관계인데 저희 시부모님들은 어떻게 거길 가셨고 또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친정에 가 계신 건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친정엄마 말씀이 시어머니께서 며느리한테까지 이야기하면 며느리가 신경 쓸 테니 본인들이 조용히 머물렀다가 집이 완성되면 나갈 테니 오직 방 한 칸만 내달라고 했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맨날 골골대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방도 남고 본체와 사랑체가 머니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허락을 하셨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집에 온 사돈들이 신경 쓰여 며칠 식사를 챙겨드렸었는데 시아버지가 저희 친정엄마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시어머니께 음식을 직접 하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 말씀을 들은 저희 친정엄마는 어쩔 수 없어 거절 못하고 부엌을 같이 쓰기로 하셨다고 하네요. 어차피 친정엄마도 신경 쓰며 식사 차리기가 힘들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했고 부엌 정도는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마당에는 친정엄마가 직접 가꾸시는 15평 텃밭이 있습니다. 그 밭엔 매년 여러가지 유기농 쌈채소와 호박, 가지, 부추, 고추를 심으셔서
봄과 가을까지 식재료로 사용하셨고 오로지 고기와 생선만 사다가 드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텃밭을 아주 당연한 듯 맨날 이것저것 따다가 삼시세끼를 차려 드셨고 와 있는 동안 본인들이 먹을 고기 외엔 시장을 한번 봐온 적이 없다고 하네요. 어차피 밭에서 자라는 거 나눠 먹는 거 어렵지 않아 나중엔 조금만 참자 생각했지만 문제는 친정엄마가 밭에 매달려 있는 주먹만한 호박이나 가지를 보고 모레쯤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다음날 가보면 없더랍니다. 사실 이런 텃밭은 먹는 재미도 있지만 키우는 재미도 크거든요. 또 쌈 채소는 겉에부터 따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겉에 있는 잎은 그대로 두고 항상 안에 연한 잎들만 따서 쌈 채소밭도 멍쳐놨고 이제 막 자라놓은 고추나무의 잎을 모두 따다가 나무를 해두셨고 또 그 새끼손가락만한 고추까지 싹 따서 고추장에 찍어도 먹고 볶아도 먹고 별짓을 다 했다고 하네요. 또 저희 고택 정원이 커서 과수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데 요즘 한창 자두나 블루베리, 살구가 익는 철이라 친정엄마는 며칠만 두면 익겠다 싶어 눈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익을만 하면 없어지고 또 익을만 하면 없어지고 하길래 저희 시어머니께 올해 첫 열매이니 익게 놔뒀다 같이 먹자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집이 너무 시골이어서 시장까지 나가서 과일 사기가 힘들었다고 하셨고 얼마 후 본인들 나가면 그때 잔뜩 익을 테니 그때 많이 드시면 되지 않냐고 했다네요. 매일 새집 짓는데 차 끌고 가시는 분들이 이걸 핑계라고 대는지 어이가 없었고 주인이 나중에 같이 먹자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많으신지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또 친정엄마는 말 나온 김에 쌈채소는 안에 어린잎부터 따는 게 아니고 밖에 잎들부터 차근차근 따는 거라고 알려줬더니 시아버님 입맛이 워낙 까다로워 연한 잎들만 먹지 조금만 새해도 입에 안 대지니 어쩔 수 없다며 이해를 해달라고 했답니다. 사돈집이 어디라고 와서 저런 몰상식하고 염치 없는 짓을 하시는지 괜히 제가 저희 친정엄마에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를 더 폭발하게 만든 사건은 친정 마당에는 매실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는 오빠 돌 때쯤 친정 부모님께서 애기였던 오빠가 첫 생일 기념으로 심은 나무로 애기였던 오빠가 고사리 손으로 흙도 덮어주고 발로 꼭꼭 밟아가며 심은 추억이 가득한 친정엄마의 나무입니다. 지금은 나무가 무척이나 커서 매실이 엄청 많이 달리는데 가끔 친척들이 달라고 하기도 했지만 몇십 년이 흐른 지금도 단 한 알의 매실을 남을 주는 걸 본 적이 없을 만큼 아끼고 아까워하십니다. 한 번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매번 노란 매실로만 청을 담길래 다른 곳에 가면 초록 매실로 청을 담고 매실 장아찌도 만드니 그걸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매실나무를 보면 오빠가 생각나는데 차마 다 익지도 않은 초록 매실을 따는 건 오빠의 저물물 빼앗는 것 같아 차마 따지 못하고 지켜보다가 노란 매실이 되면 어쩔 수 없어 땅에 떨어질 때쯤 그 진액을 담았다고 하네요. 가만 보면 그 매실나무가 오빠를 대신해 친정엄마를 그동안 버티게 한 버팀목이 아니었나 싶어 전 그 이후 초록 매실로 뭘 해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런데 그 애지중지하는 매실나무에 초록 매실을 따다가 저희 어머니가 엑기스를 담그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저희 엄마에게 단 한마디도 상의도 없이.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저희 친정엄마가 매실에 얽힌 사연도 다 이야기해줘 시어머니도 내용을 대충 알고 있었고 또 이 나무가 아들 같아서 매년 벌레가 많이 낌에도 불구하고 평생 소독약 한번 안 줬고 친정엄마가 유기농약을 직접 만들어 벌레를 죽인다고까지 했었는데 그랬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생각으로는 정말 유기농이니 몸에 더 좋을 거라 생각하고 본인들 거, 시누이 거, 우리 거, 그리고 친정엄마네 것까지 커다란 병에 4병이나 담고 나서야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면서 한 병을 저희 엄마에게 가져다 주더랍니다. 더 이상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민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 그 길로 저희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왜 시이모님 댁에서 나온 거냐고 물어봤더니 시이모님이랑 한바탕 싸웠다고 하네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 시아버지가 시이모님 음식 솜씨가 아주 형편없다고 시어머니께 흉을 보다가 시이모님이 우연히 듣게 되면서 완전 개싸움을 하고 나오셨다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저희 시아버지가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처지에 찬밥 더운밥 가릴 때인가요?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가세에 결국은 시이모 머리채까지 잡고 오셨다고 했는데 충분히 시이모 심정이 이해가 가는 게 생각만 해도 괜히 제가 다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먹여주고 재워주신 시이모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시이모 머리채를 흔들어 놓고 나왔는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저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글쎄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중에 저희 친정집에 들어가 살고 싶으시답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 과수가 풍부해서 언제든지 따 드실 수 있고 텃밭도 바로 앞이고 집도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고풍스러운 고택이어서 살면서 너무 좋았는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 친정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렸고 또 저희 친정재산을 은근히 탐내는 꼴밖에 안 돼서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부모님들이 새로 짓고 있는 그 집이 탐났는데 저희도 그 집으로 빨리 들어가 우리 세 식구만 오순도순 살고 싶다고 했고 그 시간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가만 생각하시던 시어머니는 그럼 우리 늙은이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냐고 물어보며 화내를 내시길래 그럼 우리 친정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길 원해서 그런 소리를 하신 거냐고 했더니 또 그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처럼 농담 한마디 했을 뿐이라고 했더니 저한테 괘씸하다면서 화를 내시곤 더 이상 우리 집에 못 있겠다 하시면서 짐을 싸는 거 보고 그냥 뒀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하며 말릴 거라 생각했는지 많이 당황하시는 게 눈에 보이긴 했지만 그냥 그대로 나가시게 뒀고 잘 가라고 인사까지 하며 바짝 약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저녁 때쯤 집 짓는 거 보러 나가셨던 시아버지 전화 와서는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시어머니한테 숙이고 사과하라고 하셨지만 전 거절했고 제가 왜 이러는지 그 이유는 시어머니한테 들으라고 하고는 그냥 전화기를 확 끊어버렸네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부모님 우리 집에 다시 모시고 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더니 알았다고는 하지만 탐탁지 않은 목소리였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엄마한테 한지 그대로 다 말해두고 다시는 저희 집에 평생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생각입니다. 어쩜 저희 시부모님들은 저렇게 이기적이고 본인들만 생각하실까요? 부짱부수라고 둘이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요? 그러니까 사시겠죠? 제발 이젠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시골 새 집으로 가시면 거기 꼭 박혀 더 이상 나오지 마시고 두 분이서 백년해로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